네, 안녕하세요. 전기회로 동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영상 수업에서 우리가 오매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오매 법칙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학습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법칙을 한번 알아볼게요. 오매 법칙. 오매 법칙은 전류와 전압 그리고 저항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공식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알아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전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전류라는 것은 일단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이 항상 그리는 그림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쪽 높이 차이에 의해서 공이 굴러가는 거에 항상 비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높이를 우리는 전위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위. 전위 1번, 전위 2번 이라고 했을 때 이 전위 사이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불렀었고, 이 전위차를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 이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은 전하가 되고, 요 굴러가는 전하를 우리가 전류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어요. 전류의 기호는 I를 쓴다고 했고, 요 I는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량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즉 같은 시간 동안 전하가 많이 이동했다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것이고, 같은 시간 동안 전하가 적게 이동하였다면 전류가 적게 흐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궁금한 거예요. 전이차죠. 전압. 전이차를 전압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우리가 익숙한 전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있는데 같은 전압일 때 전류에 차이가 생긴 거예요. 왜 차이가 생겼는지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10V의 전압을 걸었는데 1A 흐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다른 도체를 사용하니까 같은 10V에서 5A 흐르는 현상을 발견한 거죠. 이 두 현상의 차이가 도대체 뭔지 사람들이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분명 같은 전압을 사용했는데 흐르는 전류의 양이 달라졌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저항이라고 사람들이 정의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항.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친구죠. 흐름을 방해한다. 즉 전압과 전류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된 거예요.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가 반비례 관계는 저항에 대한 반비례 관계입니다. 같은 전압일 때 전류의 양이 많다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더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은 전압일 때 전류의 양이 적다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해도 헷갈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식을 통해서 수식을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게 오매 법칙에서 볼 수 있는 R은 I분의 V라는 공식이 됩니다. 전류가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가 커지면 전체 저항값은 작아지는 것을 수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전압이 클 때,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가 작다면 저항값이 커지는 것을 수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얘기한 게 요 R은 I분의 V라는 공식 안에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R은 I분의 V라고 외울 수도 있지만 R은 I분의 V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이것이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오매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어요.
오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한다면 회로의 동작이나 어떤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메 법칙을 실제 회로에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메 법칙을 사용해서 회로를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메 법칙은 전압과 전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공식이라고 했는데, 전류가 많이 흐른다면 저항이 약한 것이고 전류가 적게 흐른다면 저항이 큰 것이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수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된 거죠. R은 I분의 V고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oh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분의 V 단위는 오메가로 쓰고 ohm이라고 읽죠. 그럼 이걸 통해서 간단한 회로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1번 회로, 저항 하나와 전지 하나가 연결된 회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라는 것은 전위차를 만들어주는 장치를 얘기해요. 장치라기보다는 전원 장치죠. 전원은 전위차를 만들어주는 장치고, 전지는 전원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전원은 전위차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건전지 보면 뭐 몇 볼트라고 써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전위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 3V 건전지는 3V의 전위 차이를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도록 10V 전지를 한번 달아볼게요. 10V 전지를 사용하였더니 전류가 2A 흘렀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메 법칙을 사용하면 저항의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R은 2분의 2A 분의 10V이기 때문에 저항의 값이 5ohm이 된다는 것을 공식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보다도 이 회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10V라는 것은 전위차를 만들어 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전위를 따져볼 수가 있어야 돼요. 회로에서는 어떤 소자와 소자를 연결한 부분을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그러니까 소자라는 것은 전원이나 소자 배웠죠. 우리가 저항이랑 인덕터랑 커패시터 이런 거 배웠었죠. 이런 전기 소자나 전원 장치를 연결한 부분을 우리가 마디라고 하고 있어요. 즉 마디라는 것은 여기서 이 저항과 전지가 연결된 이 부분과 저항과 플러스 쪽이 연결된 이 부분을 마디라고 하죠. 마디 1번, 마디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디 1번과 마디 2번에 각각의 전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디 1번의 전위와 마디 2번의 전위를 전위 1번, 전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지가 10V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위 1번 빼기 전위 2번은 10V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위 1과 전위 2가 과연 몇 V일까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위 1이 11V라면 전위 2는 1V가 돼야 되고, 전위 1이 12V라면 전위 2가 2V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위 1과 전위 2가 정확히 몇 V인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준 전압을 잡아 놓습니다. 이런 부분을 접지로 둬서 마이너스를 무조건 0V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전위 2는 0V이기 때문에 전위 1은 10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회로 하나하나를 따져서 분석해 본다면 회로는 이해하기 정말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디 1과 마디 2의 전위를 알았죠. 마디 1의 전위가 10V, 마디 2의 전위가 0V라면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 빼기 0이기 때문에 10V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계산했을 때 5ohm이 이 저항의 값인 걸 알았습니다. 따라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I는 R분의 V죠. R분의 V이기 때문에 5ohm분의 10V를 해서 2A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A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2A라는 것을 수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한 회로. 이상한 회로라고 해도 선생님이 항상 예시로 드는 회로예요. 똑같이 저항이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뭐냐면 이 회로는 닫힌 회로일까요? 열린 회로일까요? 열려있죠. 선생님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회로는 무조건 닫혀 있어야 한다고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몇 볼트일까요? 전류는 암페어죠. 볼트가 아니라. 몇 암페어일까요? 열린 회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류의 값은 0암페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암페어라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위의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전위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즉 전위차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회로에서 했던 것처럼 마디를 찾아보면 저항의 한쪽 끝이 이쪽이죠. 이쪽이 마디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원과 저항이 연결된 이 부분을 마디 1이라고 할게요. 그럼 마디 1과 마디 2의 전압을 전위를 각각 V1번, V2번이라고 한다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0이기 때문에 마디 1번과 마디 2번의 전위값이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V1 빼기 V2는 빵이다 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마이너스는 우리가 그냥 0V라고 가정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마디는 마디 3번이죠. 마디 3번은 전위가 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장치도 여기서 썼던 전원장치랑 똑같은 전원장치를 사용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10V가 되겠죠. 그럼 이 전원장치라는 것은 전위 차이를 만들어주는 장치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V1과 V3의 전위 차가 10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위 V3이 전압값이 0이기 때문에 V1의 값이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V1이 10V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에 V1 빼기 V2 값이 0이라는 이 수식을 통해서 V2의 전위값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10 빼기 V2가 0이기 때문에 V2의 값도 10V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이렇게 열린 회로는 전위 값이 그대로 이쪽에 전달된다. 이쪽이 10V라면 이쪽도 10V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